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사약을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그동안 증시를 짓눌렀었던 대내외 악재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으면서 증시가 반대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우려, 거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또 그리스 구제운이 협상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다 정점을 지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줄곧 매도에 나섰던 이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고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의 여건은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많이 여건이 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수급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그리스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봉합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만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폭을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그 기관의 역할 또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하죠.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현대차가 중국 충칭에 제5공장을 착공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내륙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요. 현대차는 어제 중국에서 충칭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이번 중국 서부 진출로 중국 전국 규모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할 거라 전했는데요. 지난 4월 착공한 창저우 제4공장에 이어 2017년에 충칭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은 26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페이가 내일 출시됩니다. 네이버의 간편 결제, 송금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정식 오픈하는 건데요. 이에 앞서 내일 새벽에는 네이버의 결제 관련 기능들이 잠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네이버페이는 가맹점 로그인이나 또 회원가입 없이 원클릭 결제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또 송금 등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네이버는 특히 결제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SMS 인증 대신 비밀번호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네이버는 또 모바일 이용자의 경우 로그인 단계 없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밝혔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사업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뉴스, 패션 등의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카카오 토픽 서비스를 8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작년 9월 시험 버전으로 출시된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데다 또 최근 포털 다음에 모바일 앱의 실시간 콘텐츠 추천 기능을 도입하면서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최근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에 이어 다음 클라우드 또 다음 뮤직 등도 중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택배 무인 접수대를 운영합니다. 택배 무인 접수대 셀프데스크는 CJ 대한통운이 물류 IT를 통해 자체 개발한 장비인데요. 고객은 15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받는 사람의 주소와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고 인쇄된 운송장 정보를 택배 상자에 붙이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CJ 대한통운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앱에서 접수한 뒤 셀프데스크에서도 운송장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은 우선 지정 택배 접수처가 있는 백화점, 쇼핑몰, 대학 등 대규모로 택배가 접수되는 곳들을 대상으로 셀프데스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올레드 TV를 키웁니다. 양사가 협력해 올레드 TV 공동 마케팅을 펼치기로 한 겁니다. 올레드는 제조 원가가 비싸서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LG전자는 구글의 검색 결과나 유튜브의 광고를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기존 광고와 달리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